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약간 특정 기사에 대해서 긴급하게 긴급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어, 말씀드리는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얘가 이제 어떤 것과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구글 알림이를 통한 직장인,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제가 하나씩 다 안 볼 거고요. 다이렉트로 딱 기사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실거주 정규반하고 세금 정규반에는 공유를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세금 정규반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막간 홍보를 드리자면 10월달 세금 정규반과 실거주 정규반 지금 어제부터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키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게요. 자, 단독.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하는 걸 이제 논의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어제 날짜, 오전 새벽에 기사 입력이 됐고, 최종 수정이 9시 55분에 됐고요. 제가 아마 단톡방에 공유를 한 게 아침 8시 반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당정 계약 갱신 청구권 추진. 자,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 자, 계약.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겠어요? 전월세 계약이겠죠. 이 갱신이란 말은 뭐예요? 새롭게 더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나 계약 더 한 번 할 테니까라고 청구를 하면 임대인 즉 집주인은 알았어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당정이 추진하고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 여당이죠. 그쪽에서 이제 추진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한 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도입 초기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어차피 이제 한 번 세입자가 들어오면 2년이 아니라 4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4년 동안 못하니까 미리 인상분을 지금 올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법안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게 이제 당 정의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아시려면 뭐 세법보다도 주택법보다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임차인 보호하기에 좋은 법안인데 이게 전두환 때 정권 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론 좋은 의도도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제가 세 가지 말 안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이 법이 굉장히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세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한 번 요구하면 그냥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규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셈인데, 자, 이게 계약갱신 일단 기사를 볼게요. 자,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18일 가질 첫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런 당정 협의에서 이런 오늘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
이 법무부 관할이 아닌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할 것. 그리고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분위기를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첫 지금 법안을 하려고 하는 게 이거인 거죠. 자, 또 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수영을 갔다 오는데 계속 코가 막히네. 자, 그래서 그럼 별다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별다른 이유. 얘가 뭐 새가 계속 밀린다든지 밤에 잠을 안 자고 고성방가를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무튼 그런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어떤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없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별다른 이유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쪽에 유리한 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1회가 아니라 2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하면 2년이 보장되거든요. 제가 수업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를 1년 단위 계약서 썼어요. 서로 합의를 하고 근데 세입자가 나중에 말 바꾸는 거죠. 제가 알고 봤더니 이거 2년 보장된다는데 2년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임대인이 져요. 집주인이 져요. 이해되시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주면 한 번 더 하니까 2 플러스 2니까 4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년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가지고 6년이 되는 거죠. 그럴 리 없지만 얘를 3회 갱신 청구권을 주면은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8년 되니까 임대주택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8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얘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야죠. 이미 전월세 상한제 들어가는 집이 전국에 144만 채가 있죠. 어떤 집?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 얘들은 무조건 5%예요. 5%. 그래서 5% 넘기면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못 받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뺨을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를 다시 보면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우리 민간단기 4년이잖아요. 민간단기 4년을 굳이 등록할 유도가 있다 없다 정부 입장에서 없다는 거죠. 그냥 다 4년짜리인 거예요. 다 4년짜리.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넣어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전월세 상한을 딱 묶어버리면서 4년 이상을 보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들이 대략 한 1,000만 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네요. 근데 그냥 그게 임대주택 등록한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최근 다시 뜀박질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하도 이제 오래돼서 제 블로그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 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게 같이 나올 거다. 그리고 두 개가 세트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억누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내년 이후부터 계약갱신권 청구권 도입을 본격화할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청년과 서민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해석은 이 기사를 낸
언론사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볼 때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언론사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생각을 같이 해서 봐야 된다. 자, 이는 조 장관 취임 후 추진되는 첫 법안으로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으로 텃밭이었던 청년, 서민층 상당 부분이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지만 이게 또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사실과 의견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그 중에 사례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죠.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만 가지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얘랑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전월세 상한제가 세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되는지 보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 넥스트가 뭔지가 이제 쫙 나와요. 그래서 넥스트가 뭔지를 아시려면 이 데일리 뉴스와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라서 이렇게 본 거였고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요거였고 이거와 관련된 뉴스가 이거인 거죠. 자, 과태료 오르기 전에 임대사업자 그냥 잦은 폐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10월 24일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 원 상향이 돼서 말소문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간 거래해도 세제 혜택은 승계 안 돼서 살 사람 없다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기사와 연관이 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연관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과태료 오르기 전에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잦은 폐업.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2년 전 서울 마포의 전용 60제곱미터 아파트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김 씨가 고민 끝에 과태료 1천만 원 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기간 내에 내면 800만 원으로 할인을 해줘요. 말이 800만 원이지. 얼마 큰 돈이에요, 그죠? 우리 그 4만 원짜리 주차 위반 딱지 하나 끊어도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돈 아깝고. 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할 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면 또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팔면 세금 감면 혜택은 토해내더라도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작년에 9.13 대책 나오고 그때도 블로그에 적었는데 이거를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왜 9.13 이후에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사람은 제 아무리 뭘로 등록을 하든지 간에 종부 삽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혜택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받아주겠냐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1년 다 돼서 나오네. 자, 그러나 김 씨가 임대사업자에게 되팔려고 매물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하고 과태료를 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과태료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일반 수요자에게 그냥 일반 사람한테 매각하고 그 과태료 내버린다는 건데 원래는 이 사람도 피하려고 임대사업자에게 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이 사람 물건을 받아줄까? 왜? 9.13 때문에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서울 마포 있었죠. 마포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마포 물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안 되고 장기부 특별공제 중공공 그 경우에는 될 수는 있어요. 면적 요건하고 아까 면적 요건은 됐고 가액 요건이 내려가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 지자체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과태료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 정말 해맑은 목소리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거요 선생님 임대사업자한테 파시면 과태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찾으시면 됩니다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임대사업자에게 팔면 안 되는 거는 저도 아는데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이걸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은 지방세밖에 몰라요. 이런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거 국세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러는 거죠. 세무서에 문의하면 뭐 해요? 과태료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부과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수요자한테 매각하고 과태료 내버린 거죠 그냥. 자 경제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임대주택 등록을 팔아야 되는데 과태료 아껴보려고 임대사업자에게 판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아 이거 제가 1년 전에 9.13 나오고 말했다니까 1년 전에. 참.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일을 후회 안 하시려면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데일리 뉴스 들으시고 직방 TV 나오면 그것도 좀 들으시고 블로그 나오면 블로그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물론 이제 그런데 감질만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강의를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자, 앞으로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그 전에 집이 팔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8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주요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등록임대주택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건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내에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 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자한테 팔아버리거나 앞으로 사업자 할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 물건을 받아줘 봤자 혜택이 없어요.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외의 물건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의 물건을 받아봤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아요. 왜? 9.13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 송파구인 경우에만 올해 1월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간 95건에 달했네. 지금 전국적으로 44만 명 정도가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고요. 이들이 등록한 게 144만 채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지만 7월 66,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이렇게 된 거죠.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등록임대주택을 일반 수요자에게 매도하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 신고와 과태료 납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도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어드나 7월에는 다시 71건 늘었네. 이럴 줄 알았어. 강남구의 경우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되는데 말소 건수가 총 433건. 와, 32.7%. 와. 마포구도 비슷하고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3천만 원에 대한 부담이 커서인지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와 신청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 관련 세무 상담도 늘고 있죠.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되거나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경우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에서 주로 등록 말소를 검토 중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 선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발 좀 미리 계획 좀 세우고 등록하시라니까요. 저는 정말 퀘스천인 게 뭐냐면 이번 주 직방TV 나가는데 이 144만 등록한 임대주택에서 진짜 제대로 된 세제택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알고 등록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44만 명 중에. 저는 약간 정말 심히 걱정이에요. 심히 걱정.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아예 못 받는 물건 되게 많아요. 등록 당시 기준치가 6억 넘어버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그럼 나 이거 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김종필 세무사는
과태료가 3배로 뛰다 보니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여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말소시 불이익, 세제 측면에서 유리분리 등을 알아보는 분야가 무척 늘었고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을 한 주택이 절세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팔려는 경우가 있다. 왜 걸림돌이 되죠? 왜 걸림돌이 될까? 내가 다른 주택을 파는데 등록한 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된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이 임대주택 아무리 내가 등록하더라도 주택수 카운트 되거든요. 이거 제가 카운트 잘못해가지고 막 9,500만 원 날리는 아주머니 맨날 제가 사례 들리잖아요. 제가 맨날 진짜 지겹도록. 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는 대출이나 청약에서 빠지고 세법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거 외에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게 9.13 대책 이후 청약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배제 등 핵심 세액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적어주면 좋잖아요. 언론에서도.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많이 없으니까. 언론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다. 왜? 사업자 번호가 다르거든요. 사업자 1번이 사업자 2번한테 넘겨요. 그럼 사업자 2번하고 1번은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둘을 다르게 봐요. 그럼 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8년을 내가 임대해야지 양도세 중과배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자 1번이 5년을 했어요. 그럼 2번은 3년만 하면 될까? 아니죠. 2번은 다른 사람이니까 8년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한테 맞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4글자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게 희망사항. 아침부터 제가 좀 약간 꾸짖는 투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덥석덥석 물어요.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물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하게 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 진짜.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신규 매수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정이 급한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 인상제를 팔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지 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죠. 자, 어차피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사업 기간에 누렸던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세를 못 받아요.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과태료까지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태료도 맞고 세제 혜택도 맞고 2번 맞는 거죠. 2번. 자, 이 말이 이제 정말 짜증이 났어요. 보세요. 자,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뛰면 경제적 문제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기존 임대사업자 주택을 양도받는 경우 세제 혜택도 숨겨준 방안을 검토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짜증난 말이 아니었고요. 밑에. 정부는 그러나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원칙인 만큼 사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니 그럼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입장을 이게 사업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거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등록할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주던가 이쪽에서 그냥 어서 오세요. 검토 안 해주잖아요. 제 말 틀려요? 지자체에 가서 그냥 등록하면 이 사람들이 국세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냐고요. 절대 안 봐줘요. 그냥 어서 오세요.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면허증 나오면은 옆에 세무서 가가지고 등록하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안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신중하게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등록 유도해놓고. 흥분해서 좀 죄송해요. 자,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등록 폐업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오케이, 이건 인정.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겠다. 참 빨리도 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흥분을 했는데 흥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좀 정리해 봅시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자, 현재 논의 상태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시행이 돼야 돼.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어야 효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작용도 좀 나올 거예요. 초기 보증금 인상 등 부작용 예상. 자,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직 시행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잘 지켜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임대 사업자 자진 폐업. 이게 이제 10월부터 10월부터 과태료 3,000으로 인상되기에 그런 거죠. 그 전에 1천만 원 상태에서 매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받아줄 사업자가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9.13 때문에. 이미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세제 혜택 여부 등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요. 특히 신규 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은 승계될 수 있지만 이건 과태료만 제외될 수 있고 과태료만 피할 수 있고요. 세제 혜택은 그냥 처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을. 제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1번 사업자가 2번 사업자한테 넘기는데 1번 사업자가 5년 했으니까 2번 사업자가 3년만 한다? 3년만 하면 의무 임대료는 과태료는 안 나오는데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9.13 때문에 2번 사업자는 신규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면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이거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화도 좀 났어요, 제가. 화도 좀 나고 답답하고 좀 그래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오늘 방송을 할 때 좀 약간 났는데 그건 좀 약간 양해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들 생각하셔서 막 등록하고 막 하시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피해 보면은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꼭 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분들 또 강의 하시잖아요. 세무사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강의도 좀 들으시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좀 보시고 아니면 책이라도 좀 보시고 정 안 되면 이 델리뉴스 날마다 제가 해드리잖아요. 공짜로. 직방 뭐 TV나 칼럼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미리미리 챙기세요. 정말이에요. 한 채당 이거 3천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미네르바 올빼미님도 만났어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분이고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 하는데 제가 동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미올님이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천만 원 이거 현재로서는 가능하게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가가 1,000만 원 되는 거라고 그게 맞다고 이제 그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미올님이 아마 블로그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월 24일이 지나도 1,000만 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거 좀 잘 알아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잘 하라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미호님이 쓰신 글이나 트위스님이 쓰신 글이나 그런 걸 이제 저한테 막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그건 이제 그분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함부로 뭐라고 해요. 감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좀 물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분은 받으시고 뭐 그분들 강의도 좀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재산을 이제 잘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아셨죠?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또 많이 늘었네. 기사 2개만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행복하시고요. 이 세상 뭐 사실 임대주택 과태료 1,000만 원, 3,000만 원 중요하지만 그 돈 3,000만 원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꺾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자존감을 갖고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저녁,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